택배 종사자 바로 대책 사회적 합의기구가 이렇게 2차 합의문을 만들게 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이 과정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진성준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우원식 전 위원장님 비롯한 많은 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택배 노동자의 업무 범위에서 분류 업무를 제외하고 올해 안에 분류 인력을 투입하게 함으로써 우리 택배 노동자들이 특히 코로나19 와중에 장시간 노동으로부터 과로하는 그런 문제를 좀 정리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택배요금 인상분이 분류 인력 투입과 고용 산재보험 비용을 실제로 부담하는 주체에게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합의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택배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택배 종사자 과로사 방지 사회적 합의를 환영하고 함께 노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합의문 발표하기 전에 한 말씀 드리면, 택배 과로사 문제가 사회적으로 본격화된 게 지난 여름이었습니다. 8월 11일 택배 과로사 유가족과 을지로위원회 그리고 민생연석회의가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10개월이 지났습니다. 민생연석회의가 중심이 돼서 사회적 합의기구가 출범한 것이 작년 7월입니다. 그래서 6개월이 넘는 기간을 거쳐왔습니다. 숱하게 많은 논의를 거쳐서 지난 1월 21일 분류 작업을 택배기사 노동에서 분리시키는 1차 사회적 합의를 했고요. 그리고 오늘 2차 사회적 합의를 하게 됐습니다. 택배 과로사 문제 해결을 위한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을 정말 감개무량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일로 성장 중인 택배 사업이 코로나 비대면 시대를 맞이해서 폭발적으로 발전해 왔지만, 또 한편으로는 과로사 문제가 아주 본격화되고 많은 분들이 이 과정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택배 산업의 건강한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 택배 기사들의 근무 환경도 함께 나아져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이번 사회적 합의는 택배 기사 과로 방지를 위해서 지난 연말부터 모든 참여 주체들이 이해를 넓히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양보하고, 그래서 얻은 정말 소중한 결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합의에 새로운 이정표를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함께 만들었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가 한 발 진전하는데 아주 중요한 그 좌표를 만들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합의 도출과 더불어서 합의 정신을 이제부터는 잘 존중하고 이행해 가는 것이 핵심이고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합의사항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서 정부와 지속적으로 저희도 점검하고 또 함께 뜻을 모으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오늘 합의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합의기구 참여 주체, 택배사업자, 영업점, 과로사 대책위, 화주단체, 소비자단체, 정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민생연석회의는 택배기사 과로 방지를 위한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종사자를 포용하는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택배산업을 성장 발전시키기 위한 세부 이행계획, 첨부 부속서를 성실히 이행한다. 2. 분류작업 개선,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등 택배기사 보호를 위해 필요한 택배 원가 상승 요인은 개당 170원임을 확인한다. 3. 사회적 합의기구 참여 주체는 원가 상승 요인에 대하여 택배 요금에 반영되도록 적극 상호 협력한다. 다만 택배 사업자는 설비 효율화 등을 통한 원가 절감을 위하여 우선 노력하여야 한다. 4. 택배 사업자 및 영업점은 택배 요금 인상분을 분류작업 개선,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등 택배기사 처우 개선에 최우선적으로 활용하며 택배기사에게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한다. 5. 택배기사의 작업시간은 주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6. 세부 이행계획, 첨부 부속서의 주요 내용은 표준계약서에 반영하고 택배사업자, 영업자, 택배기사는 표준계약서를 참고한 운송위탁계약을 조속히 체결한다. 7. 정부는 사회적 합의사항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이를 지속적으로 점검, 관리 및 지원한다. 이상입니다.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사회적 합의기구 합의문은 크게는 그 본문의 7개 항목과 그다음에 부속소의 5대 항목, 그다음에 이것을 이행을 점검하기 위한 기타 사항으로서의 6대 항목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이 택배 산업이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택배 종사자의 이 과로사문제와 같은 작업 여건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 화주업계, 택배업계 사이에 있어서 부당한 과잉 경쟁을 해소하고 공정 경쟁을 확립하는 것들이 이 택배 산업의 발전에 필수적이다라는 것들을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택배기사 중에 과로사하신 분이 21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오전에는 분류 작업을 하고 오후부터 배송 작업을 해야 하다 보니까 심야 시간까지 일을 해야 되고, 또 그날까지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면 각종 페널티 같은 것이 주어지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를 크게 받는 작업 여건에서 일을 하는 것들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선적인 사회적 합의의 내용은 분류 작업으로부터 택배기사들을 이제 벗어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택배기사들은 분류 작업을 하지 않도록 하고, 택배사들은 분류 인력을 추가적으로 투입하도록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예외적으로 불가피하게 택배기사가 분류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배송 물량을 줄이는 방식들을 통해 가지고 뒤에 설명드릴 그런 일주 60시간의 작업시간 범위 내에서 일을 하도록 하고, 그 대신 분류 작업에 따른 대가로서 시간당 최저임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택배기사의 분류 작업을 제외하는 부분들은 결국 분류 인력들을 투입해야 되는, 많은 비용을 투입해야 되는 작업들인데, 택배 사업자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그러한 비용들을 지금 충당하기 굉장히 어려운, 영업이익이 굉장히 낮은 수준에서 산업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비용들을 좀 충당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어도 분류인력 투입 및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필요한 직접 원가 상승 요인이 170원 정도인 것을 확인을 하고, 화주단체들이나 소비자단체 등의 어떤 양해 하에서 이러한 그 최소한의 170원의 상승 비용을 포함한 적정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택배 요금 거래 구조를 개선함과 함께, 그거와 발맞춰 가지고 2021년 말까지는 원칙적으로 택배 기사들이 그 택배 작업을 하지 않도록, 그래서 2022년 1월 1일서부터는 택배 기사가 분류 작업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합의를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그 과도기 과정에 있어서의 방식에 대해서는 한진, 롯데, CJ 등 회사별로의 구체적으로 과도기적인 인력 투입과 비용 충당 방식에 대해서 따로 합의를 하였고요. 택배 회사와 그다음에 그 화주 업체들, 화주 단체들 사이에 있어서는 이러한 이제 적정한 택배 요금 가격이 책정되도록 하는 노력뿐만이 아니라 백마진 등 그런 전근대적인 불공정 행위 등을 이제 근절하도록 노력하고, 또 정부도 이러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들을 강화하고 택배 요금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행정 기여들을 강화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제 적정 가격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 분류인력 투입 비용,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을 위해서 해결해야 될 원가가 어느 정도 소요되느냐에 대해서는 국토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산업연구원의 연구 영역을 맞춰서 연구자가 같이 사회적 합의구의 논의에 참여하면서 그런 구체적들을 분석들을 통해 가지고 도출된 그런 그 원가 상승 요인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택배 기사들이 장시간 작업 시간을 개선하려면 택배 기사들의 적정 작업 시간, 적어도 이 이상은 해서는 안 되는 이제 그런 과도한 작업 시간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좀 정할 필요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가 그 연구 영역을 맡겨서 의료적인 분석들을 통해서 택배 기사들이 하루에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강에 상당한 지장이 올 수 있고, 일주일에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상당한 건강 이상을 올 수 있다라는 점 때문에 일단 일주 60시간, 하루 12시간을 넘지 않는다라는 이제 그런 규범적인 기준들을 마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물량 조정 등을 통해 가지고 일주 60시간 이내로 작업 시간을 하도록 이렇게 조정하는
그 의무를 뒀고, 만일 그게 협의가 되지 않으면은 뭐 일정한 조정위원회에서 조정 절차를 통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일주 60시간이라 하더라도 하루 8시간을 넘는 경우에 있어서는 건강에 상당한 지장을 주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일주에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그 심혈관 질환과 관련된 그런 건강 검진을 받도록 하고, 또 택배 기사가 작업 시간 중에 건강 이상을 호소할 경우에 있어서는 긴급 진료를 받고 그 진료 기록들을 같이 공유하도록 하는 그러한 조항들도 합의를 하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사회적 합의의 큰 틀을 합의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있어서는 이걸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 생활물류법이 시행되는 2021년 7월 27일 전까지 표준계약서를 마련해서 그 표준계약서 안에 이런 내용들을 담고, 또 불공정행위 근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표준계약서에 담기로 하였습니다. 정부가 중심이 돼서 이런 종사자들의 작업 조건 개선이나 거래 조건 그 구조 개선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 관리를 해 나가기로 하였고요. 그다음에 그 로젠 택배의 경우에 있어서는 좀 사업의 특수성이 있어서 별도로 그 이 체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분류 인력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고요. 우정사업본부의 경우에 있어서는 생활물류법에 적용을 받지 않고 우편법에 적용을 받는 그런 경우여서 용어도 택배기사라고 하지 않고 소포위탁 배달원 분류작업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우정산업본부의 경우에 있어서 생활물류법에 적용은 받지는 않지만 1, 2차 사회적 합의에 따라서 올해 말까지 분류인력 문제들은 다 해결해서 2022년 1월 1일부터는 소포위탁 배달원의 경우에 있어서도 분류작업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기로 하였고요. 다만 이제 2022년 1월 1일 전까지는 소포위탁 배달원이 분류작업에 참여하게 될 수가 있는데, 그 경우에 있어서의 그 대가, 수수료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급할 것이냐의 문제에 있어서는 법률적 쟁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법률적 쟁점에 대해서는 그 상시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는 그 3주체가 각각 그 2명씩, 그다음에 택배 노조 쪽에서는 2명의 그런 법무법인을 지정을 해서 그 법무법인들이 제출하는 법률 검토 의견서에 따라서 그걸 참조를 해가지고 합의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의 내용들이 최종적인 사회적 합의를 본 내용들입니다.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의 완전한 타결, 온 국민과 함께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쏟아지는 게 다 우리의 마음을 우울하게 하고 무겁게 하는 소식들인데, 모처럼 온 국민의 얼굴에 미소가 돌게 하는 그런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께 좋은 선물을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팔은 안으로 굽어서 그럴까요? 국토교통부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물류실을 중심으로 해서 1차 합의, 2차 합의 이끌어내는데 애를 많이 쓰셨는데 특별히 그 노고를 치아드립니다. 이런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는 힘은 결국 정치에 있구나, 또 국회에 있구나 하는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을지로위원회는 이번 합의사항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서 정부와 함께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또 국회, 또 정치권 차원의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다짐합니다. 고맙습니다.